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서 이제 산불 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산림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열화상 장착 드론을 띄워서 새벽에 띄워서 계속 화선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예. 그 화선을 분석한 결과 울진읍 바로 윗부분, 도성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 방향이죠. 소광리 방향의 화선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 지역의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울진 지역에는 총 51대의 진화 헬기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상 인력도 5천 명이 넘는 지상 인력을 진화를 해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지금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까지 나온 피해도 굉장히 큰데 네. 그 소강리에는 금강송 군락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소광리 금강산 군락지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숲입니다. 예.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예. 그리고 또 여기에는 500년이 넘는 소나무도 있고 예. 또 평균 수령이 150년 이상인 곳이고요. 예. 이 지역은 또 그 산림자원 유전 자원 부여구역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다행히 지금 그 현재 화선으로부터 소광리 그 소남 군락지까지는 약 6km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강풍주의보가 해제가 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편이긴 한데 일단 산림당국은 오늘 좀 공격적인 진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격적인 진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염을 직접 진화하는 직접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국가 기관 시설이나 마을 주민들 또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치는 간접 진화 방식을 택했다면 이제는 이제 직접 진화, 그러니까 화염을 직접 물을 뿌려서 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점차 산불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표는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이제 주부를 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바람이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바람이 이렇게 뭐 계속 바뀌니까요.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바람의 방향이 또 이번엔 북쪽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좀 지나는데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이번 산불의 가장 특징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요. 북풍으로 바뀐다는 것은 산불이 남쪽으로 결국 이제 울진읍 쪽으로 확산돼서 내려오겠다는 의미인데 이제 바람 방향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람의 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람 세기와 바람 방향이 중요한데 다행히 오후부터는 이제 바람의 세기가 약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 여건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울진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옥계, 강릉 옥계와 동해시 산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 열차와 고속도로도 통제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화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울진 삼척 산불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사실은 지금 1,800헥타가 넘게 이미 이제 불에 그 연소가 됐고요. 지금 진화 연력은 약 9천 명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그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울진 삼척 지역 다음으로 지금 28대의 헬기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한 거의 100대 가까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헬기의 전부입니까? 예, 거의 지금 104, 전국적으로 걸쳐서 104대가 투입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가용할 수 있는 헬기를 거의 다 동원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또 밤 상황에는 또 확산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 아무래도 오늘 낮에 최대한 많이 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든 오후까지라도 헬기가 보통 이제 6시 한 40분, 50분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주부를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잠불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지금 동해안 그러니까 강릉과 동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집에서 대피하신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개인 판단 하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피가 해제되었을 때 해제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이 안내에 따라서 대피를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2019년에 산불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던 게 바람이 강하니까 이 산불이 몇백 미터 불씨가 막 옮겨가더라고요. 지금 불이 보이지 않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조심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강릉 영동 지방에는 양간지풍이 불었을 때는 불씨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최대 2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과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화염이 오지 않더라도 연기만으로도 그 노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무 안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기가 오더라도 이 연기를 안 마실 수 있도록 대피를 하는 것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방송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진 삼척 산불의 피해 면적이 지난 보령 합천 산불에 비해서 18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건조한 상황이 너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산불을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졌다는 것은 사소한 불씨도 산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강풍특보는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울진과 삼척 지역, 특히 영동 지방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 또 가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지금 울진과 강릉에서 시작이 됐는데 초기 진화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초기 진화는 빠르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강풍을 타고 워낙 더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산불이 커져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초기에 헬기들이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화선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형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산불 같은 경우 뭐 대부분의 불이 그렇지만 초기 진화가 중요할 텐데 그 산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헬기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불을 보면 어쨌든 119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9로 신고를 하더라도 소방청 상황실과 산림청 상황실에는 상호 소방 인력과 산림청 인원들이 교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파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가뭄과 고온 현상은 좀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숲이 정말 산림 녹화에 성공을 해서 울창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숲이 울창해질수록 탈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기 대응을 좀 중시를 하려고 한다면 진화 헬기의 확충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 헬기의 확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게 40대 정도고 4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좀 대응하는데 적절합니까? 저희가 이제 영국 결과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막상 이제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지만 그거는 또 예산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 51대까지는 늘려야 그 초기 진화율을 좀 95% 이상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1대 정도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그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국회에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산불 마지막으로요. 산불 예방 노력과 함께 좀 초기 진압에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진화 헬기 확충하는 것 말고 조금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재난과 마찬가지로 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이 전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산불이 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산불이 나버리면 투입할 수 있는 진화 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안 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재 진화가 좀 대부분 마무리돼서 내일에는 진화가 다 끝나고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